말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매일 반복하는 말버릇이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한 줄의 힘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늘 불만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차이, 바로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시지 않나요?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래도 뭔가 배웠네 라고 말하는 사람.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도 어차피 오래 못 가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성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언어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긍정심리학 센터의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20년 넘는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언어 패턴이 만들어낸다. 그의 연구에 참여한 1200명의 피험자 중 일상적으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3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기분의 차이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수치로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버릇 5가지와 반대로 불만인 사람들이 반복하는 언어 패턴 5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언어 전환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말버릇이 뇌를 바꾼다는 것, 정말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할 때마다 뇌 속의 신경회로는 그 말의 패턴에 맞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과 연구팀이 2019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언어를 하루 20분씩 8주 동안 반복한 그룹은 전두엽의 활성도가 21% 증가했습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창의성,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반면 부정적 언어를 반복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편도체 반응이 18% 강화되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즉, 부정적인 말을 반복할수록 세상이 더 위험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 그야말로 뇌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말버릇은 바로 덕분의 힘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그 공을 외부로 돌리는 이 단어는 사실 뇌 속에서 아주 강력한 화학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키라 뉴먼 박사 연구팀이 9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덕분에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도파민 분비량이 평균 23%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기쁨을 관장하는 신경전 달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가 잘 끝났을 때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 팀원들 덕분에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고 동시에 자신도 더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말 하나가 관계의 질과 개인의 행복 모두를 높이는 것입니다. 덕분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세 글자입니다. 불만인 사람들의 첫 번째 말버릇은 반대로 어차피 입니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다 그렇지, 어차피 내 탓이야 이 단어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캐럴 드웩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어차피처럼 결과를 미리 단정짓는 언어를 반복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성향이 44%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말버릇이 사고방식을 고착화시키는 결과입니다. 어차피는 시도 전에 결과를 봉인해 버리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자주 쓸수록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에 앞서 자동으로 부정적 시나리오를 먼저 가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가능성이 점점 좁아지고 작은 불편도 거대한 불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차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말버릇은 그래도 깁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이 단어는
회복 탄력성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3년에 걸쳐 512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29% 낮고 이후 삶의 만족도 회복 속도가 2.3배 빠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사에서 혼났어. 그래도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오늘 운동을 못했어. 그래도 충분히 쉬었으니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말버릇은 뇌에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불만인 사람들의 두 번째 말버릇은 왜 나만 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만 항상 이래?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 표현은 자신을 세상의 피해자로 고정시키는 언어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에단 크로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언어를 반복 사용하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이는 면역력 저하와 우울증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참여자 401명 중 이 패턴이 강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41% 높았습니다. 왜 나만 지라는 말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모두 외부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나아져도 또 다른 불만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불만인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불행한 이유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말버릇은 한번 해볼게 깁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6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한번 해볼게처럼 시도를 긍정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률이 31% 높고 실패 후 재시도 속도가 평균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해볼게는 완벽주의의 반대 언어입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 이 말 안에는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행복해집니다. 불만인 사람들의 세 번째 말버릇은 피곤해집니다. 물론 피곤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모든 상황에 반응이 되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회의야, 피곤해, 주말인데도 피곤해, 뭘 해도 피곤해, 이처럼 피로를 기본 상태로 설정하는 말버릇은 실제로 피로도를 높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수면 및 인지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피곤하다는 언어적 표현을 자주 할수록 실제 신체적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는 자기암시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운동 능력 13% 저하, 집중력 19%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곤하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버릇이 굳어진 사람은 충분히 쉬고 나서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를 반복하며 에너지를 스스로 갉아먹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네 번째 말버릇은 괜찮아입니다. 단 자신에게 하는 괜찮아입니다. 실수했지만 괜찮아,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자기 위로의 언어가 가진 힘은 놀랍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자기자비 연구에서 2,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에게 따뜻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 수치가 35% 낮고 동기부여 수준은 2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더 너그러워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실수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하는 괜찮아가 관계 전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만인 사람들의 네 번째 말버릇은 짜증나칩니다. 물론 짜증스러운 감정 자체는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거의 모든 상황의 첫 반응이 될 때입니다. 버스는 내, 짜증나, 날씨도 흐리네, 짜증나, 밥도 별로네, 짜증나, 이처럼 사소한 모든 것에 짜증이라는 언어를 붙이는 습관은 뇌의 부정 편향을 극도로 강화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지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 표현을 하루 30회 이상 반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이 점진적으로 둔화되어 6개월 후에는 좋은 일이 생겨도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22%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짜증나를 반복할수록 좋은 것도 좋게 느껴지지 않는 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만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또 불만으로 돌아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5번째 말버릇은 덕분에 잘돼서와 함께 쌍을 이루는 표현, 바로 잘됐다입니다. 작은 것에도 잘됐다 라고 말하는 습관. 오늘 일찍 일어났네. 잘됐다. 마침 자리가 있네. 잘됐다. 비가 그쳤네. 잘됐다. 이 말버릇은 뇌의 보상 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캐나다 워털로 대학교의 연구에서 4주 동안 하루에 5번씩 잘됐다 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한 267명의 참가자들은 실험 전보다 전반적인 행복 지수가 19% 상승하고 수면의 질이 1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사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언어로 포착하는 훈련입니다. 이 말버릇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신의 뇌는 일상의 곳곳에서 자동으로 잘된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불만인 사람들의 5번째 말버릇은 그럴 줄 알았어 집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통찰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성장을 막는 언어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토마스 길로비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사후 확증 편향이 강화되어 미래에도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시도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연구에 참여한 503명 중 이 패턴이 강한 그룹은 10년 후 직업 전환 시도 횟수가 대조군보다 38% 적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는 배움을 차단합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를 묻는 대신 내가 맞았지로 마무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5가지씩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말버릇은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언어 전환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어 전환 실천법, 단계별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하루 3번 알아채기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루 동안 자신이 어차피 왜 나만 짜증나 그럴 줄 알았어를 몇 번 쓰는지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수를 세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말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환 단어 연습입니다. 각 부정 말버릇에는 대응하는 전환 표현이 있습니다. 어차피가 나오려 하면 그래도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디 나오려 하면 집어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짜증나가 나오려 하면 좀 불편하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로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어색함이 바로 뇌가 새 길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잠들기 전 3분 언어 의식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직전 딱 3분만 이 3가지 문장을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덕분에 잘 됐던 한 가지는 뭐였지? 오늘 그래도 좋았던 한 가지는 뭐였지? 오늘 잘 됐다고 느꼈던 순간 하나는 이 3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긍정적 언어 회로를 하루에 한 번 확실하게 강화하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서 이 방법을 2주 동안 실천한 178명 중 82%가 수면의 질 향상을 보고했고 4주 후에는 일상적인 행복 지수가 평균 24%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타인의 말버릇 관찰하기입니다. 이제 당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늘 불만인 사람은 어떤 표현을 반복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언어를 관찰하는 것은 내 말버릇을 바꾸는데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나는 저 말버릇은 쓰지 말아야겠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는 환경을 언어로 설계하기입니다. 자주 보이는 곳에 전환 표현을 써서 붙여 두시길 바랍니다. 냉장고에 그래도 컴퓨터 모니터 옆에 한번 해볼게, 화장실 거울에 괜찮아 라는 단어를 붙여 두시길 바랍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심리학에서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르는 메커니즘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된 언어는 무의식 중에 실제 발화로 연결됩니다. 매일 보이는 그 한 단어가 당신의 말버릇을 서서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실천법을 꾸준히 해나가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한 뒤에 언어를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짜증나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언어 전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말버릇이 만들어냅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말하던 자리에 그래도 한번 해볼게 일을 놓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댓글에 이것 하나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 바꾸고 싶은 말버릇 하나, 그리고 그 대신 쓸 표현 하나, 예를 들어 저차피 그래도 짜증나 그냥 좀 불편하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는 그 한 줄이 당신과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 모두에게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줄의 힘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